집속 초음파와 교차 초음파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 탄력을 나는 즉각적으로 보고 싶다. 트러블이 자주 나고 여드름이 나는 피부입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게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사님 호응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피부의 정석 이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를 위해서 초음파를 연구하고 있는 박 박사입니다. 지난번에 병원에서 시술하는 기기랑 홈케어 기기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댓글에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집속 초음파와 교차 초음파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집속 초음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돋보기로 빛을 모으듯이 이렇게 초음파를 모으는 거고요. 카트리지 안에 보면 초음파 발생 소자가 이렇게 돔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이렇게 집속이 되는 거죠. 근데 교차 초음파는 초음파 발생 소자가 평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차이가 가장 크고, 집속 초음파는 주파수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고요. 교차 초음파는 여러 개의 주파수를 교차해서 초음파를 인가를 하는 거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집속이라는 거는 카트리지가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짧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깊이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요거를 좀 구분 좀 해주세요. 아까 하이프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발생 소자가 이렇게 돔형으로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카트리지 안에 돔이 필름에 멀리 있으면 같이 집속이 되더라도 피부에는 아주 얕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높이의 차이입니다. 복부 지방 제거용으로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간 초음파 발생 소자가 굉장히 크고 알이 굉장히 큽니다. 알이 크면 알만큼 집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배는 두꺼우니까. 그렇죠. 그리고 초음파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들어갈 수 있는 깊이는 줄어듭니다. 초음파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피부를 통해 들어가면서 더 빨리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초음파 침투 깊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초음파 에너지가 한 100이라 그러면 피부를 따라 들어가면서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약 37%까지 초음파 에너지가 감소했을 때, 그때를 보통 초음파 침투 깊이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초음파가 어디까지만 딱 들어가고 그 이상은 안 들어간다, 이건 아니고요. 계속 들어가는데 그거를 평면으로 보내느냐, 그거를 집속하느냐 따라 다른 거죠. 제가 아까 주파수가 높을수록 깊이 못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주파수가 낮을수록 깊이 들어가요. 근데 복부 지방 제거하려면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페이스에 사용하는 4메가, 7메가 이런 걸 못 쓰고 2메가를 쓰죠. 깊이 들어가서 집속을 해야 되는데 7메가나 그거보다 더 높은 주파수 쓰게 된다 그러면 집속되기도 전에 에너지를 대부분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복부 지방에 초음파를 쏠 때는 낮은 주파수, 깊게 쏴서 지방을 없애는 거군요. 그 깊이 자체는 초음파를 집속하는 소자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그런데 거기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고 얼마나 잘 들어갈 수 있느냐는 이제 주파수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복부 지방 제거할 때는 사람마다 지방이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검사를 한 다음에 그 위치에 맞춰서 시술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집속은 깊으면 아플 수도 있고, 그러면 교차는 그렇게 고통이 있느냐. 교차는 출력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집속 초음파는 초점의 온도가 약 60도까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교차 초음파는 1W로 아무리 오래 해봐야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차 초음파를 썼을 때 전혀 아무 느낌이 없어서 너무 편하게 썼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우울땡땡 이런 것들은 볼페임이 생긴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복부 지방이 조금 없어지는 거랑 원리는 같은 비슷한 거죠. 거. 지방이 많은 분들이 하이프를 썼을 때 초점이 우연히 지방이 많은 부위에 형성이 되게 되면 지방이 녹을 수 있죠. 그러면 복부 지방이 빠지는 것처럼 볼페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위별로 집속하는 뎁스를 조금 바꿔주시는 게 좋은데, 가정용 기기 같은 경우는 출력을 조금 줄이고 초점의 깊이도 보통 이제 3mm, 2.5mm 이 정도를 주로 쓰는 거죠. 교차 초음파 기기 쓰시는 분들은 집속처럼 이렇게 볼페임이 생기진 않나요? 라는 질문도 있으시더라고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게 답이 될 것 같은데요. 교차 초음파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오래 써도 피부 온도가 뭐 2, 3도 이상 올라가지 않거든요. 출력이 이제 워낙 낮기 때문에. 그런데 하이프 같은 경우는 출력이 또 높기도 하지만 그 높은 출력을 또 집속을 했기 때문에 잘못되면 이제 지방이 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모아서 집속이냐 교차냐 딱 답을 알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탄력을 나는 즉각적으로 보고 싶다. 집속, 교차. 하나, 둘, 셋. 집속, 즉각적인 탄력을 효과를 보려면 콜라겐 섬유의 즉각적인 수축이 필요하거든요. 콜라겐 층에다가 열 에너지를 줘서 콜라겐이 1차로 수축하게 만들고, 수축하면 탄력이 생겨 보이고, 콜라겐이 수축했다는 거는 콜라겐 변성에 의해서 약한 화상을 입은 거거든요. 그 화상이 회복될 때 새살이 돋으면서 다시 한번 리프팅 되는 효과,
그만큼 드라마틱하게 얼굴이 나오려면 가정용으로도 가능할까요? 가정용으로도 가능하죠. 가능한데 가정용 집속 초음파 같은 경우는 최대 에너지가 병원용 장비의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쓰실 때는 병원처럼 3, 4개월, 6개월 이런 텀을 두고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짧은 주기로 써주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속은 온도를 올릴 수 있지만 교차는 절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탄력 효과는 집속이고요. 교차 초음파는 탄력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교차 초음파는 꾸준히 썼을 때 조금씩 탄력이 좋아지는 거지 한 번에 좋아지는 그런 효과는 아니거든요. 자, 두 번째 질문. 요즘같이 건조한 이 겨울철 시기에 얼굴이 정말 쭉쭉 찢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럴 때는 집속이 좋은가요? 교차가 좋은가요? 교차. 이 얘기를 하려면 피부 장벽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요. 각질과 각질 사이에 잘 배열된 지방층이 있는 게 피부 장벽인데요. 각질이 벽돌이라고 생각하면 각질과 각질 사이에 있는 지방층은 시멘트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부 장벽이 얼마나 튼튼하냐, 요즘 같은 날씨에 수분을 더 뺏기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교차 초음파를 쓰게 되면 화장품 흡수에 유리합니다. 특히 이제 주파수가 낮을수록요. 네. 초음파에 의해서 젤이나 화장품 안에 있는 캐비테이션이라는 게 터지면서 그때 발생하는 압력과 온도 때문에 각질과 각질 사이에 존재하는 지방층이 잘 배열이 되어 있다가 배열이 일시적으로 흐트러져요. 그럼 이제 그 사이로 수분이나 화장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쓰게 되면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는 거죠. 그러면 요즘 같은 날씨에도 이제 수분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효과 있죠. 자, 세 번째 질문. 트러블이 자주 나고 여드름이 나는 피부입니다. 아들의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트러블 같은 경우는 표피나 진피 상부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초음파 흡수가 표피, 진피 상부에 될 수 있도록 높은 주파수의 이제 초음파가 필요하고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결국 피지 생성이 많고 피지가 모공을 통해서 빠져줘야 되는데 모공이 막혀 있거나 이럴 때 여드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피지를 좀 줄여주고 막힌 모공을 뚫어주려면 조금 낮은 주파수의 초음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차 초음파를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수까지 교차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차 초음파 기기를 쓰시면 도움이 되는 거죠. 또 얼굴에 난 여드름 말고 등드름, 등드름도 가능합니다. 가슴 드름. 가드름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교차 초음파 사용할 때 느낌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좀 농익은 여드름이나 그런 경우에는 교차 초음파 기기를 쓸 때 굉장히 화농 부위가 따가울 수 있어요. 그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아니요, 주의한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좀 따갑다가 계속 마사지를 하면 따가움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좋아지고 있는 거죠. 초기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교차 초음파 기기를 쓰면 바로 가라앉는데요. 근데 어느 정도 이상 지난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빨리 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빨리 여드름이 익어서 압출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통이 곧 효과다라고 해주신 분 계세요. 집속 초음파죠. 집속 초음파는 굉장히 아픕니다. 병원에서 하는 울땡땡 같은 경우에 최고 에너지로 쏘게 되면 마취를 해도 좀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효과는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이분은 자극 없이 매일 쓰기에 편한 것은? 좋죠. 교차 초음파 같은 경우에 출력이 높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대 출력이 0.5에서 한 1W 정도거든요. 근데 그 정도 출력으로는 데미지를 줄 만한 그런 온도까지 올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차 초음파 원리상 매일 써주는 게 좋기 때문에 매일 쓰기에는 교차 초음파만 한 게 없죠. 자, 집속과 교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알아봤는데 자, 여기 계신 스태프 여러분들 궁금한 점 없으세요? 여기 네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잠도 잘 못 자고 피부도 너무 건조해지고 아침에 화장을 할 때 화장이 너무 안 먹더라고요. 이게 여성분들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예요. 아침에 늘 떠. 특히 건조하면 화장이 안 먹어요. 교차 초음파. 저는 화장을 안 하지만 후기를 보면 늘 화장이 떴었는데 교차 초음파 기기를 쓰고 나서 화장이 잘 먹는다. 이런 후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 원리가 뭐예요? 아무래도 수분 공급이 잘 되니까 화장품이 피부랑 이렇게 잘 붙는 것 같아요. 촉촉하고 물광이 네, 생기니까. 그렇죠. 다음날 정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전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데미지 없이 쓸 수 있는 건 어떤 초음파일까요? 그것도 교차 초음파입니다. 이것도 다른 분들의 입을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비 신부 다음날 결혼식인데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지나요. 전혀 흉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극이 없고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얼굴에 트러블이나 붉은기 같은 거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네.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 후기들을 쭉 보시면 내일 결혼식인데 오늘 사용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교차 초음파가 좀 장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거 하나만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가능하시면 같이 쓰시면 더 좋고요. 교차 초음파 같은 경우는 매일 써도 되고 집속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그런데 쓰는 순서는 집속 초음파는 이제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집속 초음파 먼저 쓰시고 그다음에 교차 초음파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집속 초음파는 즉각적으로 콜라겐이 수축되면서 리프팅되는 효과도 있지만 변성된 콜라겐이 재생되면서 화상이 나으면서 또 리프팅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집속 초음파를 쓰고 그 다음에 교차 초음파를 쓰면 얘가 재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2차 리프팅에도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교차 초음파는 이제 매일 사용하시고 집속 초음파 쓰시는 날에는 집속 초음파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교차 초음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피부의 정석에서는 집속 초음파, 교차 초음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양한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 피부의 정석 댓글창에 꼭 남겨주세요. 저희 박 박사님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박박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